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장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미국 시장이 빠진 거 대비 우리 증시는 선방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장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은 좀 미국 시장이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 증시도 뭐 지수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가야 되는지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전달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또 우리가 말씀드렸던 알래스카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지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좀 시장을 보는 눈을 크게 키워보는 좀 기준을 삼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모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이 되게 뽀샤시하게 보였다고. 뭐 특별하게 한 거 화장 안 했는데. 제가 카메라에 지문을 좀 묻혀가지고 아, 카메라가 뽀얗게 보였던 것 같아요. 청소 좀 해요. 그래서 열심히 닦았습니다. 오늘은 선생님 맑고 깨끗하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딱 지금 이런 것처럼 제가 뿌얀 카메라를 닦았을 때 명료해지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좀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할 만한 섹터가 딱 명료하게 보이고 하락할 만한 섹터는 이렇게 닦으면 상승을 딱 하고 이게 좀 뭔가 마사지를 해주면서 하락했던 섹터가 막 상승하게 되는 그런 기운들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려면 2,600개 되는 종목들을 매일 들여다보고 수치 계산해서 갖다 대서 데이터 분석을 하셔야 돼. 선생님이? 각자도. 근데 그걸 우린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내가 설명하는 것들을 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뭐 다글로라는 그 앱이 있대. 그 우리가 동영상 하는 거를 그걸 사용하면 글씨로 딱 뭔가 다 쳐준다고? 그러니까 그 A4로 AI가? 뭐 그런 걸로 하시든 아니면 우리 동영상을 여러 번 보시든 또 이렇게 본인 타이핑하시는 게 또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템포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간단히 얘기해서 트럼프 불러놓고 제렌스키 불러놓고 저렇게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 그게 나오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 딱 2차 전지 다 때려. 그리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드론 전쟁 관련주, 드론 관련주하고 그 다음이 알래스카 LNG 철강 이쪽으로 집중해. 그러니까 금양을 잘 팔아두는 것 같아. 지금 갑자기 급락해갖고 23,000~24,000원짜리가 13,000원까지 급락. 그리고 나서 조금 꿈틀거리는데 하지마 전략 아직도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10,000원도 깰 수 있고 그 가격대가 문제가 아니라 적정 나오면 할래. 그럼 또 관리가 들어갔어도 또 해먹을 것 같아. 적정만 나오면. 그런데 의견 거절이나 한정 나오면 거래 정지당하잖아. 그러면 이건 또 안 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가려면 테슬라가 가야 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재건 쪽으로 가야지 또 뭐 전쟁이나 난리치는 상황이 안 돼야 돼. 그런데 10일 날 또 불렀네. 그러면 또 10일 또 월요일. 그렇지. 월요일 날 이제는 제렌스키 입장이 대박. 이제는 까불지 못하겠지. 정장 입고 올 것 같아. 양복 입고 오나 보자. 양복 입고 오나 보자. 그리고 뉴스에 그거 봤니? 미국으로 도피한 우크라이나인 추방한다고. 야, 너무 잔인하더라. 그거는 또 돈 되는 사람은 75억 내라는 얘기야. 그러면 영주권 주마. 근데 그런 거 안 되면 가라. 그러면 젤렌스키 입장에선 또 어때? 땡큐 아메리카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르되게 보니까 유럽이 뭉치는 거야. 유럽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세 개 합쳐갖고 나름대로의 미국이 빠지는 나토를 자기네들이 체제화시키면서 이러다 보니까 유럽발 방산주가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 관련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국항공 드론 딱 하면 한국항공 우주, 하나 시스템,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징글징글 했던 퍼스텍. 네. 요번에 그래서 급등했을 때 때리라고 그랬지.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못 간 게 있어 이제 휴니드. 휴니드. 그래서 글로 몰았어. 휴니드도 오늘 움직였어요 금일장에. 아니 근데 딴 거는 70% 100% 갔는데 요거는 30%. 그럼 30%면 상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이제는 휴니드 집중하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5만 원짜리가 8만 원까지 온 거야. 그 시가상승. 우리 하나 시스템은 우리는 하나 오션 다 팔고 하나 시스템은 37,000 팔아서 31,000원대 오면 다시 샀는데 오늘 37,000원. 그래서 또 때려들었어. 이거 드론 관련 주 왜 때렸냐? 12일 날 부르니까. 광물협정 사인 나왔다 하면 드론 관련주 슛, 또 뭐 재건 관련주. 근데 철강, 시멘트 이런 거는 계속 전쟁이든 철강 그 뭐라 그럴까 재건이든 계속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알라스카는 나는 2026년도 11월까지 꼭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전력설비주 같이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우리가 앞서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뭐 평화협정 나오고 다 얘기가 나와서 가면 그쪽이 갈 거고 만약에 잘못되면 드론, 전쟁 이쪽이 갈 거다 했는데 정말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뭐 잘 간 거 한국항공우주나 퍼스텍 다 팔아서 휴니드로 모았는데 10일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휴니드는 또 슛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야. 급등한 거는 20-30% 하락할 수 있지만 20-30%밖에 못 오른 건 10% 정도는 견뎌내자 이기지. 그리고 그렇게 떨어질 때 더 사자 이기지. 그리고 쟤네들 한 번에 안 돼. 한 번에 안 돼. 왔다 갔다를 이건 이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재건이다 하면 그 먼저 딱 세 개 대장만 땡기더라. 대동기업,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건설 기계. 그래갖고 잘 됐다 할 때 오히려 때리자고. 그리고 밑에 걸 움직이지 않아. 대모니, 현대, 에버다이민이 아주 징글징글해 이거는. 그러니까 징글징글 거는 아직도 전체로 진짜 땅 파고 재건하고 사인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야 움직일 것 같아. 그래서 뭐 재건이나 전쟁은 계속 시소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해부해서 끝까지 뜯어먹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 푸틴하고 같이 뜯어먹을 것 같아. 푸틴은 좋아라 하잖아요. 굿.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지원을 중단하겠다. 미국이 하고 나서 바로 러시아가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공포를 느끼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 바로 영국 가가지고 차관 도입하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니네 전쟁은 니네가 알아서 해야 돼 인 거잖아요. 근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니네 전쟁 니네가 알아서 못하거든. 못하지. 미국 그게 딱 빠지면 바로.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쪽이 하더라도 미국같이 병력 지원, 뭐 무기 지원 그런 어마무시한 천문학적 재정 지원 불가능해. 그러니까 왜 드론을 하려면 미사일 드론 체제 시스템화 시키는 개념으로 하지. 가까이서 독일, 프랑스가 국민들을 평화 유지금 만들어 갖고 전쟁터에 이쪽으로 집어넣는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는 그 쪼개진다. 어쩔 수. 그리고 젤렌스키는 요번 지나면은 실각할 것 같다. 원래 작년에 그 선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장 중이라서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부가 세워주면 좋겠다. 아니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해에서 작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러한 과정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내부 반발도 많을 거고 그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갖다 해서 다음 공포 마케팅은 다음은 어디야? 러시아 제재를 풀 것 같아. 푸틴이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서방이 우리 제재하는 것도 풀어줘야 돼. 그러면 서방이 갖고 있는 돈, 금융 모든 게 풀어갖고 줘야 돼.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요새 장은 트럼프하고 푸틴의 그 빅데이터 언어
이게 시장에 요동을 칠 때 이 요동을 요동이야 돼 섭동이라고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복잡게 해서는 이런 그림이 있어. 여기에 2,600 전 상당 종목이 네. 이거로 이쪽 축은 트럼프가 흔드는 거야. 네. 이쪽은 푸틴이 흔드는 거야. 네. 호재롱 나쁜 걸 쏠쏠해.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2, 3일마다 흔들어 봐. 여기도 같이 흔들 때도 있고 역으로 흔들 때도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막 이거를 갖다 해서 부분 균형으로 예측이 돼야 돼. 일반 투자는 이걸 예측할 수 있어?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요거는 하늘이 갇혀 있으니까 때려라. 오를 때. 요거는 더 갈 수 있으니까 눌림 목재 사고 비율 매도하거나 상대 속도로 계속 추세로 가라. 이런 거를 왜 구분했냐면 이런 섭동 이렇게 칠 때 흔들지만 계속 추세로 보면 가는 게 있을 거고 흔드는데 상단하단으로 노상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만 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번에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바닥이 들어와야 돼. 네. 그런데 아직까지 50%만 사자 그랬어. 테슬라가 지금 7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고점에서 45% 빠졌어. 거의 반토막. 지금 막 그리고 막 공무원들 자르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테슬라 매장 불 지르고 막 유리창 깨고. 그것도 있지만 내가 450일 때 팔아갖고 급락할 것 같습니다. 보는 게 실적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아니 앨런 머스크 바보냐. 자기의 주력인 그 전기차 같은 거 간단히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삭제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트럼프를 왜 밀어? 그러면서 트럼프하고 아주 그냥 다음 대통령은 나는 머스크 될 것 같아.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머스크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어차피 전기차는 줄어들게 돼 있는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 경쟁업체 BYD라든지 다른 전기업체들 나는 버틸 수 있어.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리고 다른 부분이 있어. 또 스타링크. 그치. 나는 그게 우주. 제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자율자동 이런 것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변을 다 죽여버리면 나는 살아남고 나중에 승자 독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을 중국의 BYD하고 테슬라하고 나눠 먹는 시장 이거 구성하는 것 같아. 흡사 옛날 휴대전화 뭐 블랙베리 모토로라인가 다 그치. 이렇게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삼성하고 그치. 애플만 남은 것처럼. 승자 독식에. 지금 내가 요번에 그 건설 회사 중소형에 100 몇 개 도산하고 막 난리 친다. 우리 5개 대형 건설사의 승자 독식. 그래서 DLENC라든지 HD,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 특화돼서 올라갈 거다. 그 시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 패밀리나 머스크 패밀리나 이 돈에 대한 이 촉은 네. 어마무시한 것 같아.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보다 머니 메이킹으로 트럼프 패밀리는 어디 공격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어갖고 네. 다음 목표를 세우는 것 같아. 선생님 앞서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자동차주에 달렸다라고 하시면서 테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주, 즉 다시 말해서 테슬라와 BYD로 이렇게 이분되고 나머지는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자동차주가 바닥이다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그 왜 어떤 의미에서 자동차에 달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테슬라 2차 전지 부분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대차, 기아 같은 내연기관차에 뭐가 어떻게 달렸다는 말씀이신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한 거는 뭐 3년
10년의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단기적으로 지금 488불에서 네네. 지금 260불까지 빠졌어. 테슬라가. 근데 8월 5일 날 기점이 테슬라가 186불이야. 그러니까 180불에서 488불까지 갔다가 지금 260불까지 빠졌어. 그런데 내가 50%만 사자고 그랬어. 왜냐면 나스닥이 18,000을 깼어. 근데 1,000씩 더 빠질 수 있어. 17,000, 16,000. 이 8월 5일 180불일 때가 나스닥이 15,700이야. 우리나라 2,350이고. 그러면 테슬라가 네. 나스닥이 지금 바닥이 확인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가 바닥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아예 C파동으로 급락을 하든지 그러면 최하 경우가 200불 깨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 60불 정도 더 빠지면 되니까 증가해서 한 20%만 더 빠지면 돼. 그러면 고점에서는 반토막 이상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지수 상관없이 100% 완료야. 그런데 가장 애매한 게 테슬라 실적 발표가 4월 23일 날 있어. 거기서 실적 쇼크 나왔는데 주가 바닥 찍거나 이제는 컨센서스가 다음 분기 좋아서 급등을 해야 돼. 네네. 그런데 그거 확인하는데 지금 벌써 한 달 반이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4월 2일 날 진짜 계속 관세 갖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진짜 멕시코나 카나다를 때려. 그러면 중국이 또 한번 흔들려. 네. 그러면 그때 또 테슬라나 기술주가 또 두들겨 맞을까 봐. 그래서 250불에서 270불에 지지하고 올라도 300과 350 사이에서는 계속 두들겨 맞을 것 같아. 이게 B파동 같아. C파동은 4월 23일 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C파동이 확인되면 그때쯤에 이제 우리나라 소부장이든 로봇주든 이런 기술주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때 바닥 확인하고 엔비디아도 그때쯤 바닥 확인해서 뭔가 이제는 됐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퀄리타스 반도체가 갑자기 급락 올랐어. 플러스 때리라 그랬어. 심지어는 하나 시스템도 때리라 그랬어. 이게 갖다 얘기해서 이 롱숏이 네.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달렸다는 게 결국 테슬라의 하락 이꼴 나스닥의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바닥. 그거와 엔비디아의 바닥. 바닥. 그래서 반도체주가 갑자기 급등한 거에서는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수익을 챙기는 게 옳다. 그러니까 다원 넥스뷰가 됐던 퀄리타스 반도체가 됐던 지금 오르면 두들겨 맞고 계속 추세적 하락하는 게 네.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나 무슨 또 호재로 해서 막 나와서 올라갈 때 네. 이게 추세로 갈 수 없는 게 왜 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바닥이 안 들어왔고 엔비디아 바닥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엔비디아도 최악의 경우 100불 깬다. 지금 110불까지 왔거든. 110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00불도 깨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나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그건 종합주가 지수는 빠지지 않는데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빠지면 그거를 대체할 만큼 다른 게 탄탄해줘야 되는데 해줄 만한 게 자동차도 조금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게 자동차와 2차 전지가 그리고 철강주 포스. 철강. 그게 메꿔줘야 이 누르는 거에서 2,450, 2,550, 2,650 요 안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야. 이미 그동안 자동차는 18만 원도 구경했고, 네. 계속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서 끌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에서 뭐 상속받는 어떤 에너지가 이제는 일단락 되든지 아니면 요새 현대제철 날아가는 거가. 현대제철 이번에. 그런데 내가 현대제철은 아직도 팔지 말라고 그러는 게 10조 공장 집니다. 왜 지냐? 그래야 자동차 다이렉트 관세를 너는 봐줄게가 되는 것 같아. 그게 4월 달이야.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계속 두들겨지는데 4월 달에 멕시코 때려봐. 때려. 자동차도 반도체도 관세.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 SK에서 더 두들겨 맞잖아. 그런데 현대 제철 10조 공장 너 관세 유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것들은 두들겨 맞아도 얘는 급등할 수 있지. 네. 그거를 현대제철 미국 공장 10조. 지금 나는 어디다 질 것 같냐면 조지아주? 알리바바나 조지아 같아. 여기가 파나마 운하야. 우리나라. 내가 그림 못 그립니다. 여기가 멕시코만 아메리카라면 여기가 알리바바 조지아야. 네. 그러면 우리가 부산항에서 떠나갖고 파나마 운하 여기는 이 동부 쪽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 멕시코만 이렇게 딱 보면 여기가 기아차, 현대차 밸류체인 있잖아. 네. 여기다 제철을 딱 짓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의 그 모든 시스템 자국 내에서의 시스템이 되잖아. 또 수출하기도 좋고. 그치. 뭐. 그러니까 파나마는 또 갖고 갈 것 같고. 이 큰 그림이 뭔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계속 미국에 집중하는 게 다 이런 그림 같아. 그래서 계속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는 계속 누르고 네. 요번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현대엔진은 악재 나와도 앞으로는 이 합병 가능성을 뭔가 할까가 현대건설 연결고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철강 그리고 이게 이제 아프리카 알래스카 LNG는 이제 그 무슨 그 원팀 같이 우리나라 기업 찍어갖고 명단 발표하는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현대제철 지금 사기는 조금 늦었나요? 이제는 2만 원, 3만 원에서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게 언젠데, 2만 원, 3만 원 보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가스공사가 10만 원이 보입니다. 알래스카 관련해서. 그리고 화성밸브는 2만 원을 무조건 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HD 일렉트로닉 이런 거 갖고 10배 갔잖아. 나는 3, 4배는 갈 것 같아. 근데 그 시점을 언제 잡냐면 2026년 11월을 잡아. 왜 11월 잡을까? 중간선거? 좀 정확해. 2026년 11월 3일이 중간선거야. 나는 지금 트럼프 패밀리나 일론 머스크 패밀리 이 선거 자금 전 세계 돌아가면서 협박하고 뜯어내는 것 같아. 거기서 천문학적 돈을 확보한 다음에 중간선거도 잡아갖고 차기 정권, 그러니까 8년을 이 호흡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 내가 4년 맡을게, 다음 4년은 머스크 네가 맡아라. 이럴 수도 있는 그 조직들. 그럴 때 돈이 천문학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크라이나에서 뜯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뜯고, 전 세계 돌아가면서 뜯을 때 그냥 삥을 뜯을 것 같진 않아. 지분 참여하거나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네. 뭔가 그 툴에서 뜯을 것 같아. 일단 그 얘기 먼저 하자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우리나라를 초대했어요. 초대를 참 많이 해요. 거기에 대표되는 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그 무거운 종목이 또 움직였고 화성밸브도 바로 상한가에 갔었어요. 그리고 흔들잖아. 또 그러니까 동양철관, 세아제가 그러니까 관광 관련 종목들도 잘 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요동의 개념으로 섭동은 시스템을 흔들잖아. 요동은 마치 밑에서 불을 떼우는 거야. 에너지를 상승.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떼울 때마다 이렇게 거품이 생겨서 올라가겠지. 나는 철강 강가는 이 개념이야. 그래서 대표되는 한국가스공사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 계단식으로 움직일 때 요 밑에서 그 분출의 에너지 하나 오션일 때 전화 3번으로 단계로 갔잖아. 그러네. 이게 한 번씩 전화였네요. 이제는 LNG 이거는 전화 갖고 아니야. 들어와. 그리고 일본 기업하고 지분에서 뭔가 만들어.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모 신문에서들 이게 그 실현 가능성이 있겠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런 접근하지 마세요. 2026년 11월 달까지 그 대선 그 중간선거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분명히 하고 이 비즈니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나마 뜯어먹고 그린란드 자원 개발하고 북극 항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시스템이야. 그림을 크게 그려놔요. 크게 그린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4년, 8년까지 잡아먹은 게임이야. 이게 8년 다음 정권도 지네들 색깔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패밀리들이 무서운 게 그 패밀리들이 베트남의 이런 미리 생각하고 어마무시한 투자 그 마피아를 만들어놨어. 심지어는 나는 요번에 비트코인 1억 5천에 때리라는 걸 1억 5천에서 계속 올리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한번 분명히 30% 죽였다가 올리고 죽였다 올려서 거기서 더블 보내면 더 크게 먹는 거거든. 네네. 그래서 단순 논리로 1억 5천에서 바로 안 갑니다. 분명히 쟤네들이 무슨 단어나 무슨 작업해갖고 급락시켜. 그때라 사십시오. 1억 1천까지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1억 1천에서 1억 5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내년도에 재정적자 이익이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어.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돌리는지 몰래. 그러면 이거는 2억 3억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머니게임 종목들을 미리 시나리오를 짜갖고 딱 할 때 파트너를 러시아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다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이 품목을 자꾸 만들어야 돼. if 만약에 만약에 러시아 시장이 개방된다면 나는 여기에 종목풀 놔서 현대차, 현대위아, 초코파이, 오리온 딱 3개 할래. 이게 간단히해서 바이뱅으로 만약에 러시아 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요 3개. 네. 그 다음에 if 북한 시장이 개방된다면 나는 북한 시장도 개방된다고. 이거는 아직 소설 같은 얘기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나고 나라가 쪼개졌어.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으면 절대 러시아가 침공하는 이런 상황이 안 났어. 그럼 반면교사로 북한은 절대로 이제 핵 갖고 이제 위협을 할 거야. 그러면 다음에 대만과 북한을 건드릴 때는 나는 푸틴하고 이 트럼프의 이 두 축이 아니라 3체가 동용해. 여기 시진핑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세 축이 이 북한을 흔들어 버리는 것 같아. 우리나라도 흔들어 버리고. 대만도 거기에 거. 그러면 여기서는 대만은 나가 그래서 TSMC 하지 마라. 220불에 이거 반토막 난다. 그 에너지가 나는 미국으로 갈 것 같고 그거를 인텔이 잡아먹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3명의 축이 끼면 우리나라도 핵 보유 다음 정권은 핵 보유 에너지가 분명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3가지 나라들의 지분이 북한 갖다 얘기해서 쪼개먹기 우크라이나 같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파트너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진짜 외부에 의해서 북한이 개발이 되는 시스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내가 원산이나 이런 금강산에 내가 개발해 줄게. 자꾸 이런 단어를 띄우는 것도 분명히 그 이제 북한 자원 개발, 우크라이나 같이. 이거 우크라이나 보고 북한도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저도 뭔가 그리고 트럼프가 처음부터 예전에도 김정은 만나고 하는 거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러시아랑 북한이 이번에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되게 친해졌잖아요. 그걸 좀 벌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둘은 벌어질 수가 없는 구조로 가. 제가 볼 때 러시아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막 주말에 막 자료를 찾아봤는데 일단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어. 근데 러시아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완전 안 좋진 않아. 그 러시아가 또 북한에다가 첨단 무기를 줬으면 우리도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뭔가 먹을 거를 준 것 같긴 한데 그런 지원은 안 한 것 같아.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를 좋아해서 우리를 껴가지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쟁을 해서 막 재건을 해야 돼 러시아도. 그러면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들어가서 설계를 해주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북한이 가가지고 협력을 둘이 맺었으니까 집을 짓고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나는 이 중심에 컨소시엄에 일본이 헤드가 될 것 같아. 근데 러시아랑 일본 안 좋아요, 선생님. 알아. 근데 미국은 일본을 내세울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붙을 것 같고 네, 러시아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에서 포스코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 같고 주로지가. 왜요? 한화는 미국적 색채가 크니까. 그리고 포스코는요? 포스코는 러시아적 색채가 크나요? 푸틴이 제일 부러운 게 저 포스코 갖고 싶다. 포스코. 북극 항로.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전쟁 터지고 다 이게잖아. 그럴 때 재건에는 철. 그렇지 지금 강관. 철. 이게 전력 설비 같이 보여.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이 거의 10배 정도 갔잖아. 네네. 나는 이게 2026년 11월까지 3, 4배까지 갈 것 같아. 가스, 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주축이 하나에서 포스코로 이동한다.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이제 한화가 아니라 포스코로 가야 된다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맥락에서. 맥락이다. 포스코로 그게 간다. 북극 항로. 이게 싱가포르의 거점이 부산으로 오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트럼프, 푸틴, 일본 에너지가 만드는 거야. 싱가포르는 보이지 않게 화교자금 중국이야. 거기 맞아요. 그래서 홍콩이 레드화 되니까 이 에너지가 싱가포르 중심에서 모든 금융, 선박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로 갔단 말이야. 네네. 요번에 이 작업에 의해서 이게 부산으로 모일 것 같아. 그럼 거기에 모든 에너지가 다 현대차, 포스코, 다 수소연맹. 이게 앞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주도주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렛츠고 2030년. 이제 슬슬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북극 항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영구동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부산이 중심 이런 얘기도 우리가 계속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무 데서도 얘기를 안 해줬던 그 내용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나는 트럼프, 시진핑, 푸틴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대화하고 막 해봤자 절대 안 되는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흔드는 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왕래가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나는 김정은 다음 세대가 보일 이제 저 건강상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한 3년이나 5년 후에는 다른 색깔이 분명히 이제 그러면 나는 3대까지는 가능해도 절대 투자 약세 4대는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에너지가 이거를 꽃을 피울 것 같아. 우리나라가 국군의 승리점을 잡아서 키울 수 있는 게 여기야. 딱 이때야. 딱 지금이야. 타이밍 없어. 타이밍이야. 이거를 나라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난리치니까 기업이라도 잡는데 그게 포스코 그룹, 현대차 그룹, SK 그룹이야. 근데 포스코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거 포스코 스틸리온도 너무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포스코 DX 사실 포스코 DX 호재가 있더라고요. 엔비디아랑 손을 잡고 피지컬 AI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10배. 지금 2배도 안 갔어. 근데 포스코 DX는 2차 전지에 또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배. HD 일렉트릭 월봉을 보자. 이게 앞으로 2030년까지 포스코 그룹에서 나오나고 보자고. 그냥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발동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 그다음 포스코 퓨체 이렇게 순으로 돌아가면서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여기에도 포스코 스텔레온 철 그런 것들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죠. 선생님 앞서서 과거에 LS그룹이 했던 것처럼 이제 포스코그룹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LS그룹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LS 전선을 비롯해서 좀 요즘 좀 뭐 관세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LS그룹이 중복 상장이 뭐가 문제가 되냐 또 이러면서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중복 상장에 대해서 예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또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LS는 LS 그 마리 솔루션 그 해저 터널 이거 외제하고는 난 안 할래. 그 티라유텍
얘도 이제 이름을 바꿔서 LS 티라유텍으로 바꾼다고. 근데 그건 그러던가? 로봇 있으니까 그거는 뭐 걔지만 전체 로봇 그 LS 일렉트로닉, LS 이런 것들은 그 회장이 말실수했고, 그 완전. 그거는 기스났어. 그리고 이번에 중국 상장해가지고 상장을 여러 개 올해 또 2개인가 3개인가 아니 예정돼 있다고 한다는 거는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번에는 그 일본 투자자의 그 힘은 무서워. 나는 그거는 1년 동안 안 할래. LS 그룹. LS 그룹은 LS 일렉트로닉이나 그 테마주에 아직까지 못한 그 티라유텍 정도의 이거는 주도주 정도는 아니니까. LS 마린 솔루션이나 LS 티라유텍 말씀하시는 거죠? LS 그거 일렉트릭이 그거 아니라. 한 3, 4천 정도의 투자 대상되고 위치가 지금 바닥이니까 하는데 LS 일렉이나 LS 그동안 쭉 그 주처했던 네. 이 에너지는 난 이번 회장이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회장님. 그거 말실수해갖고 그 에너지가 포스코 그룹이나 딴 데로 다 뺏길 것 같아. LS 그룹 진짜 몇 년 전에 엄청 잘 나갔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간단해서 하나그룹, LS 그룹, 그냥 꽃을 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 나갈 때 입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또 회장님 입장에서 어쨌든 자금 확보를 하려면 상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 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그치. 아무 실수했어.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민감해. 그리고 자본시장이나 이런 그 자기들 피해 보는 거에서 아주 그냥 이제는 단체 행동까지 한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좀 그런 부분을 몰랐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당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LS 그룹은 기스가 났으니까 좀 피하되 LS 마린 솔루션과 LS 티라유텍 이제 티라유텍 이름 바뀌는 거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는 간단해서 뭐 로봇주 4월달 6월달 갈 때 이제 남아 있는 쪽 그리고 마린 솔루션도 꽤 많이 빠졌어요. 물린 타짜들이 있어요. 물렸대요? 지금 내가 시장 조사에서 그 아직까지 그 3년 왕창 해먹었지. 그 다음에 삼익 THK도 한 게임 했지. 네. 물려 있어요. 근데 이제 물려는 있지만 가격대가 나보다 높으냐 밑에냐가 더 중요해. 아니 지금 전체적인 수준이 얘네들이 그 테슬라 그 5월 6월 달에 그 로보택시나 이럴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봐. 근데 LS 마린 솔루션의 해저 터널이니까 티라유텍 쪽으로 하는 티라유텍 얘기하는 거고. 티라유텍 말씀하시는 거 LS 마린 게?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가 막 움직일 때. 데이터 센터.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게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국가가 국가 간의 통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제일 주력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LS 마린 솔루션은 이게 또 연골고리로 LS 마린 특수건설 동아지질 부산항 가덕도 이렇게 같이 넣어. 여기 군지편사를 이렇게 넣어. 그러니까 LS 마린 솔루션 움직일 때 동아지질 특수건설 부산산업 부산신항 이거를 같이 묶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때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특수건설의 동아지질도 징글징글하잖아. 징글징글. 요새는 징글징글 찾아다니기. 특수건설 특수하게 안 가고. 그러다가 특수하게 가는 날이 있을 거야. 특수하게 갑니다. 그럴 때는 이게 7,000원짜리가 14,000원에서 20,000원을 갑니다. 그러니까 3년 고생하다가 어느 1개월 만에 그 분노의 특수한 분출을 하시나 보시죠. 동아지질은 어떻게 가요? 동아지질은 지금 지질지질합니다. 아주 그냥 그러다가 대동아 일본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분출하나 보자. 이런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티라유텍은 이제 로보택시 로봇데이 그 6월의 모멘텀을 보면서 로봇주와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선생님 우리가 이제 시장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에서 이제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사실 하락을 한 게 트럼프를 믿을 수 없다. 오락가락한다. 관세 가지고 장난친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어차피 못 믿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말을 믿지 말라.
아니 나는 이게